서울에서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관악구 봉천동, 이젠 그 꼬리표를 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전철 호재와 함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박상학 기자가 봉천동 재개발 이슈를 들여다봤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은 가파른 언덕과 낡은 집이 많아 과거 달동네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언제적 얘기냐 하실 겁니다. 경전철 서부선 개통으로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이에 발맞춰 봉천동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봉천동 재개발 첫 주자로 2003년 입주한 관악 드림타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다 부동산 상승세와 함께 이 일대를 관통하는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2020년 6월 8억 원대 거래되던 전용 84제곱미터는 1년 만에 3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20년도 4월 이후부터 그 가격이 상승폭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하반기 시장 9월 이후에는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봉천동에서 경전철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서부선은 여의도 노량진을 거쳐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데 봉천동 구암초등학교 앞에 역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가까운 2호선 봉천역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20여 분, 버스로도 10분 넘게 걸렸지만 서부선을 타면 여의도까지 10여 분이면 가능합니다. 예전에 버스 타고 한 번 뭔가를 타고서 역에 가야 되는데 이 서부선이 관악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앞부분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봉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서부선 정거장이 생기는 구암초를 마주하고 있는 412구역과 413구역, 가장 속도가 빠른 412구역은 이미 철거가 마무리되고 착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입주 예정으로 997가구가 들어섭니다. 지난 2017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지만 구암초 1조건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413구역은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5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공원을 위치를 앞으로 구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1조건도 해결하고 세대수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게 크겠죠. 구역 해제 위기까지 갔던 봉천 13, 14구역도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봉천동 재개발 중 가장 규모가 큰 봉천 14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 13구역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LLG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로 용적률이 500%로 확대되면서 460여 가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 봉천 12구역 재개발로 2019년 입주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완공 후 관악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했고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4억 원을 웃돕니다. 인근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는 1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4,000가구 규모 봉천동 재개발 사업과 서부선 개통이 가까워질수록 상도동과의 격차도 조금씩 좁혀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모아타운은 신속통합 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나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소규모 노후 주거지 75곳이 모아타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관악구, 동작구 등에서 총 5곳의 추가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한 곳은 도봉구 도봉 1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에 속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공모에서 빠졌습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타운 사업은 이로써 서울에서 총 75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미국 명문대 특별 강연에서 주택 공급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주민 동의에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도입을 위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목표도 내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보입니다. 신구축 건물이 혼합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관악구 청룡동에서 처음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군봉과 봉천역 사이 관악구 대표 저층 주거지 청룡동 일대입니다. 구릉지로 걷기도 불편하고 길도 좁습니다. 과거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무산하면서 모아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을 하게 되면 첫째 길이 넓어지고 또 이제 이 동네 자체가 쾌적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하된다고 봐요.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구역 안에서 노주택 10호 이상이 모이면 같은 구역에서도 우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규모 정비 사업이지만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구는 지난 4월 관리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5월 청룡동 모아타운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작년에 10월에 대상지 선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았고요. 네, 4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이 착수된 상태고요. 실제로 용역 완료는 내년 상반기인데 이제 선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관리 지역을 먼저 하반기에. 모아타운 사업은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관악구 변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ACCN 뉴스 구동규입니다.